가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유튜브를 통한 국정농단, 이게 바로 IT 강국의 위상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라이트하우스는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채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 준수입니다. 여태까지 부동산 실물 경기가 제한물이 우상향을 가리켜도 그것은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아닌 올바르지 못한 통계를 차용한 것이다며 다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비판 자체를 부정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드디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낮은 이해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지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현미 장관이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이 공개되면서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산으로만 가는 부동산 정책과 이번 정권 들어서서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 모든 것의 논리적 배경이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하락론을 펼치는 유튜버 라이트하우스와 쇼킹 부동산 시청을 통해 나온 것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끔 만듭니다. 만약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라는 올바르지 않는 데이터를 인용하는 하락론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릇된 가치관을 소용하게 되었다면 저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국정농단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나랏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요. 물론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무슨 국정농단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권력자에게 밀접하게 붙어야지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부동산 하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 라는 추측에 인위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이 편파적인 데이터를 차용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류의 유튜버들만 구독 버튼을 누른 국토부 장관께서는 물론 업무 시간에 국토부 직원들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혹시나 하락 그리고 위기론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민심과 경제에 실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유튜브를 통한 국정농단, 이게 바로 IT 강국의 위상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라이트하우스는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채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요즘 제가 보지 않아서 최근 추세를 제가 잘 몰라서 언급할 수 없지만 라이트하우스의 영상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 좋아하는 제게는 정말 훌륭한 채널이자, 그리고 악플에 시달려도 꿋꿋하게 영상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와 생각은 배치되지만 유튜브 선배로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부럽고 라이트하우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대급 유동장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 30조 9천억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9월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만 58조 6천억, 경쟁률 15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1억을 내면은 고작 5주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며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친 듯한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도통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을 규제로 조이니 시중의 유동성이 넘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단순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기엔 비정상적인 흐름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하우스 구독자 김현미 장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제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